안녕하세요. 이센셜 라이딩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영화 속 명대사 하고 있죠, 그죠? 드디어 7번째로 넘어왔습니다. 7번째 영화는요, 노팅 힐이란 영화예요. 영국에 있는 마을 이름인데요, 로맨틱한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요. 저랑 같이 노팅힐 속에 등장하는 명대사들 한번 보시면서 아마 영화 속 장면이 막 떠오를 것 같아요, 그죠? 남자 주인공은요, 이제 영국에서 서점 주인을 하고 있는 아주 그냥 소박한 일반 남자예요. 아무튼 이 친구도 이 얘기를 듣고선 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좀 극단적이니까. 자, 첫 번째 대사입니다. 과일과 채소까지도 감정을 갖고 있어서 요리 자체가 잔인해. 그럼 안 먹어야죠, 그죠? 자, 그런 대사입니다. 초반에 등장한 대사고요. 한번 볼게요. 우리는 과일과 채소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과일과 채소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 전체가 다 믿다의 목적어죠. 덩어리로.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니까 뭐겠어요? We believe. 자, 그 다음에 믿는다의 목적어 굉장히 길었죠. 과일과 채소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요. 그죠?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해도 되고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문제고, 일단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굉장히 길어진 이유가 과일과 채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좀 길어졌죠. 그때 쓰는 게 뭐다? 그렇죠. 영어에서는 that이에요. That. We believe that. 그 다음에 뭐가 어쨌다고? 과일과 채소가 어쨌다고? 가지고 있다. 과일은 영어로 뭡니까? 과일. 채소는 영어로 뭘까요?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또 생각이 안 나요. fruits와 그 다음에 vegetable이죠. 이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과일과 채소가요, 우리말에서는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다 머릿속에 두고서 하는 말이니까. 과일에도 종류가 있고 그런 거니까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어요? 감정. 감정을 갖고 있어요. 감정이 뭐죠? 한국 분들은 대부분 emotion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 emotion. 요거는요 조금 big word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 좀 쉬운 말로는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잘 모르세요. feeling, 감정 그러면 feeling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죠. emotion 쓰신다고 틀린 건 아니고요. feeling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fruits and vegetables have feeling. 요거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앞에 that을 붙여서 어떻게 바뀐 거다? 가지고 있다고 또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that이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있는 녀석들을 요리를 하면은 잔인한 거 맞죠? 그죠? 잔인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so 하나 오겠네요. 그 다음에 요리는 잔인하다가 아니라 요리는 잔인하다고 또 나왔네.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해로 끝났으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렇게 주어가요. 막 생략되기도 하고 목적어 생략도 하고 그래요. 우리말은 특징이. 그런데 영어는 어쨌다고가 있으면 생각한다라는 동사가 있으면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요리는 잔인하다고 생각해 요 부분에선 주어가 없더라도 그죠? 누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we think. 됐죠? 그럼 생각의 내용이 뭐예요? 요리는 잔인하다. 뭐가 어쨌다고? 요리는 잔인하다. 또 뭐가 어쨌다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앞에 뭐 또 와야 될까? that이 와야 되는데 요번엔 또 생략했어요. 그리고 바로 뭐로 넘어갔냐면 요리는 잔인하다. Cooking is cruel.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여기 that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that을 넣으셔도 좋죠. 그죠? 왜냐면 cooking is cruel 요거는 요리는 잔인하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잔인하다고 살짝 바꿔줘야 되니까 that이 들어가는데요. 생략한 거예요. 왜 생략이 됐을까요?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궁금한 거예요. 뭘 생각해? 이게 궁금할 수 있고요. 뭐라고 생각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 뭘 생각해? 이거 계속 궁금한 사람한테는요. Cooking is cruel. 요 이야기만 해도 요리가 잔인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연결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때 that을 빼버려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을 할 수 있더라. 오해의 소지가 없을 때는 생략이 되더라. 우리 생각해 뭐라고? Cooking is cruel. 요리는 잔인해. 됐나요? 이렇게 소통이 돼도 오해 소지가 없기 때문에 that을 생략하는 거고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목적절에선 that을 생략한다. 이렇게 정리는 그렇게 해둔 거예요. 문법에서. 됐죠?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엉뚱한 친구들이랑 좀 무료한 생활을 하던 남자 주인공한테요. 멋진 여자가 하나 나타나죠. 헐리우드의 스타 여배우예요. 줄리아 로버츠. 이름은 안나인데요. 극 중에선.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유명한 여자가 나타나서 왠지 좀 친한 척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이 남자의 대사입니다. 세상 모두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당신은 스타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는 내 이름도 기억 못해요. 이름 기억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우리 엄마도 날 잘 모를 만큼 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울리겠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자, 볼게요. 세상 모두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랬죠. 자, 정리해 보세요. 세상 모두가 이게 주어예요. 그죠? 동사는 뭐죠? 알아요. 그죠? 뭘 알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죠. 세상 모두가라는 주어도요, 영어로 쓸 때는 한마디로 또 해야죠. 세상이 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세상 모두가라고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모두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빨리 되면 영어를 잘 하시는 거고,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면 영어를 못 하시는 거고, 그 차이예요. 됐죠? 자, 한마디로 모두는 영어로 뭘까요? 모두. all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everyone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everybody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 뭐 다 좋습니다. everyone을 썼네 여기는. 그 다음에 세상 모두가 세상 그럼 월드인데 월드만 쓰시면 좀 이상하잖아. everyone world? 이건 뭐지? 그죠? 세상에 있는 모두 혹은 세상의 모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두 그러면 of the world,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두 그러면 아마 in the world, 뭐 이런 거 올 것 같아요. 보니까 in the world가 왔어요. 그죠? of the world라고 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everyone of the world 하셔도 되고요. in the world 하셔도 괜찮아요. 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쨌다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랬지만 한마디로는 압니다. 안다는 뭐예요? know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 그죠? 뭘 조심하셔야 돼요? everyone이 항상 단수 취급이니까 know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knows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뭘 알아요? 우리말에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부터 나오는데 영어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뭘 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당신을 안다는 게 아니라 누군지 다 알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후부터 오죠. 누가 누군데? 여기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당신이라는 표현이 이제 뒤에 나오겠네요. 그죠? 당신이 인지 누구는 써놨고요. 누구는 여기 써 있고 당신이 인지, 당신이 이다. 요거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you are 이렇게 오죠. 물론 여러분들 그냥 who you are 요거 정도는 내가 그냥 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you are 요 부분이 굉장히 길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지면서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의문사, 그죠?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다. 됐죠? 그래서 who you ar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Everyone in the world가 know 합니다. 뭘요? Who you are. 됐습니까? 네, 이 문장을 한번 써봤고요. 당신은 유명한 스타고 우리 엄마는 기억도 못해요. 내 이름을.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 이름 기억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렵죠.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당연히 계시죠. 문제가 있지. 그래서 문제가 있다. problem is.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 문제가 있어. 이거는요. 나는 가지고 있어. 문제를. 이렇게 원어민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글로 해놨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살짝 원어민적으로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가지고 있어요. 뭐를? 문제를요. 됐죠? 그 다음에 내 이름 기억하는데 요거 남았네요. 그죠?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아니, 뭐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궁금해 하시죠. 그죠? 뭐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기억하는데. 한마디로는 기억하는데. 그죠? 뭘 기억해요? 내 이름을 기억해요.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한글로 제가 이렇게 쭉 적어드린 거는 한글만 보시고 그거를 1대1로 영어로 막 바꾸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한글은 여러분한테 이런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엄마가 떠오르셔야 돼. 그렇지. 우리 어머니도 10년 전에 그러셨지. 이런 장면이 떠오르고 있어야 돼. 그런 상황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말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우리 엄마가 문제가 있구나. 뭐 하는데? 기억하는데 내 이름을. 그죠? 그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엄마 영어로는 뭐예요? 우리 엄마. our mother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우리 모두의 엄마예요. 내 엄마죠. 그래서 my mother로 가셔야 돼요. 뭐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생각이 강하고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라서 우리 엄마를 세상에 my mother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엄마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엄마가 같아야 돼. 형제자매가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my mother가 맞죠. My mother has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어요? 문제 그러면요. question 이런 거 쓰시면 안 되죠. 그건 질문이고요. 그건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골칫거리죠. 골칫거리 영어로 뭔가요? trouble. 좋습니다. 그래서 my mother has trouble.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 하는데? 기억하는데. 여러분 기억하는 데는 기억하다를 살짝 바꾼 거죠. 기억하다는 remember 요건데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이 to remember가 좋을까요? 아니면 remembering이 좋을까요? 기억하는데 요겁니다. remembering. 됐죠? 그래서 have trouble ing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이 외웠거든요. have trouble ing. 그죠?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많이 우리가 외웠던 거예요. 왜 ing가 오느냐?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기억을 앞으로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억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하고 있어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to remember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to remember는 아직은 기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상 지금 문제는 없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remembering으로 들어가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ing를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have trouble ing 외우시면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선생님 have trouble 투부정사 쓰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기억을 엄마가 막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잘. 그래서 지금 하고 있구나. ing.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뭘 기억하나요? 내 이름이니까요. my name 딱 오면 되겠죠. 그죠? 좀 길었네요. 그죠? 굉장히 좀 길었어요. 자, my mother has trouble remembering my name. remembering my name. 이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주변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예문은요. 보세요. 이 안나가요. 그 헐리우드 여배우예요. 안나는 여신이야. 너 같은 평범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이 얘기예요. 안나 여신이야. 신들과 엮이게 되는 인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너도 알잖아. 자, 이 얘기인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야, 여신이랑 그렇게 사귀면 큰일 나는 거야, 너. 넌 인간이잖아. 완전히 이제 신과 인간으로 이제 나눠버린 거죠. 주변 친구들이 아서라야, 니까짓 게 무슨 그런 내용입니다. 됐죠? 자, 안나는 여신이다 그랬어요. 여신은 뭐예요? 이 신은 가시죠. 여신은 조금 단어가 어려워지는데요. Anna is a goddess. 그죠? D를 하나 더 붙이고 그 다음에 ESS를 붙여요. 이거 여신이에요. 여자신. 됐죠? 그래서 Anna is a goddess. 신도요, 이렇게 어를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신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제 어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Anna is a Anna is a goddess. 그 다음에 신들과 엮이게 되는 인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너도 알잖아. 한마디로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죠. 너도 알잖아. 너 알잖아. 이거죠. 그죠? 너 알잖아. 뭘 알아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잖아. 누구한테? 신과 엮이게 되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일단은 크게 흘러갈 거예요. 그죠? 너 알잖아. 뭐를? 무슨 일이 생기는지 너 알잖아.
누구한테? 신과 엮이게 되는 사람들에게. 자,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자, 그러나 우리 같이 가볼게요.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너 알잖아. 너 알잖아. 영어로 뭐예요? You know. 뭘 알아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뭐가 어쨌다고? 무슨 일이 생긴다.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죠? 그죠? 뭔지 알잖아. 그래서 what.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잖아. 그래서 what happens. 누구한테요? 신들과 엮이게 되는 인간들에게. 한마디로 뭐예요? 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들이죠, 그죠? 자, 인간들에게 요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인간은 human 또는 뭐 person, people 뭐죠? 그다음에 에게는 뭐로 쓰일까? 에게 전치사가 뭐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봤더니 이건 뭐야?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To mortals. 여러분 이 mortal이라는 말이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 언젠간 죽을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거죠. 그러니까 신의 반대가 바로 mortal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의 반대를 인간으로 보셔도 좋지만 여기서는 신의 반대를 유한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mortal 그러면요 언젠간 죽을 존재.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다. 약간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단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to mortals 그러면 이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to mortals. 자, 그래서 인간들에게 뭐가 생기는지 너도 알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요? 어떤 인간인지가 이제 꾸며주는 거죠. 신들과 엮이게 되는 인간들.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인간들. 어떤 인간들이에요? 신들과 인간들이에요? 아니면 엮이게 되는 인간들이에요? 엮이게 되는이라고 바뀌어야죠. 그죠?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엮이게 되다 앞에다가 대시나 뭐 사람이면 후나 이런 걸 붙일 거예요. 그죠? 엮이다가 뭘까? 엮이다가. 이게 저는 나 이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아. 요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나를 좀 엮지 마. 요럴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엮이다. 요거 뭘로 표현할까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몰탈이에요? 어떤 인간들이에요? Who get involved. 자, 이 get involved 요 표현이요.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좀 외워두세요. 여기 안에 in이 보이죠? in은 뭐예요? 안으로. valve는 뭐예요? 돌아간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권총 리볼버 권총이라고 리볼버라고 하는데 그 이제 돌아가는 권총 있죠, 그죠? 그 뭐 러시안 룰렛 할 때 이게 뭐 자살할 때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볼브라는 말이 여기 돌아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얽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느낌이 오죠, 그죠? 안에서 막 연루되다, 얽히다, 엮이다 이런 뜻이에요. get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변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get involved란 말은 뭐예요? involved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엮이게 된다. become의 뜻이죠. 앞에다가 who나 that을 써가지고요. 엮이게 된다에서 엮이게 되는으로 바꿔준 형태예요. 됐죠? 야, 요 단어가 조금 어려웠어요. 됐죠? 엮이게 되다에 앞에 who를 붙여서 엮이게 되는으로 바꿔줬다. 됐죠? 자, 그래서 신들과 엮이게 되는 이라는 말에서 일단 엮이게 되는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들과 그랬네요. 함께 엮여야죠. 그죠? 함께 이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뒤에는요. with gods 이렇게 왔고요. 저 with 대신에요. in을 쓰셔도 좋아요. in은 뭐뭐 안에니까 신들 과가 아니라 신 속으로겠지.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의미가 달라지지만 일단 get involved with 요 표현은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누구누구랑 같이 안에 얽히는 거. 자, 그 내용이 되겠어요. 자, 하나 읽어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시작. Anna is a goddess. 여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넌 알잖아. You know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 알잖아. 누구한테요? To mortals. 인간들에게. 어떤 인간? Who get involved. Who get involved. 됐죠? 어디 누구랑 같이? With gods. 됐죠? 자, 요 문장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요 문장 정도 쓰시면은 여러분 아마 쓰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위 1%의 라이팅 실력을 갖고 있다고. 제가 요 정도 말씀은 1% 가요. 대부분 다 글을 못 쓰거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해봤고요. 네 번째, 얼른 짧은 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자, 네 번째 예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갖고 이제 그 여신과 엮이게 되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말렸는데 어쩔 수가 있나요? 그죠?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막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괴로워하면서 하는 대사입니다. 그죠? 그 여자랑 만났던 것이
그건 마치 내가 사랑의 마약을 먹은 것과 같아. 먹으면 안 될 거 먹은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 어떡해.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난 그걸 다시는 먹을 수 없어. 그죠? 또 먹을 수 있으면 먹겠다는 얘기겠지만 이제 못 먹는다는 얘기야. 그죠? 한마디로 뭐 꿈과 같다. 일장춘몽이다. 그런 이 자괴감 섞인 대사입니다. 한번 얼른 가볼게요. 그건 마치 내가 사랑의 마약을 먹은 것과 같아. 됐죠? 자,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그거는 뭐뭐와 같아. 요 표현이에요. 일단 그것은 어떻다고? 그래서 it is. 됐죠? 그 다음에 마치 뭐뭐와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아마 like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it's like. 그러면 그거 뭔가 뭐뭐와 같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은 as if가 나왔어요. like하고 as if는요, 거의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as if는요, 말도 안 되지만 뭔가 같지 않을까? 서로 너무 다르지만 말도 안 되지만 비유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like는 그냥 편하게 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약 중독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은 것 같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지만 비유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like를 안 쓰고 as if를 쓴 거예요. It's as if. 자, 뭐와 같아요? 내가 먹은 것과 같은 거죠. 내가 먹어버린 거야. 내가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I have taken. 여러분, 약은 먹는다 그랬을 때 have를 안 쓰고요. taken 쓴다고 배우셨죠? taken을 많이 쓰죠. 그래서 내가 약을 섭취해버렸다. 그래서 I have taken. 뭘 먹었어요? 사랑의 마약. 이 마약은 뭐 우리가 알 필요 없는 단어지만, 그죠? 영화에 나오니까 보세요. Love heroin. 헤로인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마약이죠. 그죠? 우리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 나쁜 약을 먹은 것과 같아요. 이런 문장을요. as if를 이용해서 한번 썼어요. 그래서 요 as if를 like와 똑같은 거라고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난 그걸 다시는 먹을 수 없지 이 표현인데요. 이제 그리고니까 뭐 and나 뭐 이런 들어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나는 뭐예요? 어쨌다고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다는 뭐겠어요? can't eat이죠. can't eat. 그래서 I can't eat. 이인데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I can't eat 하면 되는데 have를 썼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약이라는 건 take를 많이 쓰는데요. 약을 eat 한다고는 또 잘 안 하거든. 그죠? have까지는 쓸 수 있어요. 약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다가 take를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have를 썼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먹을 수 없어. 그죠? ever가 하나 추가가 돼 있죠. ever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once in a lifetime. 그죠? 인생에 단 한 번. 그러니까 인생에 단 한 번 이제 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I can't ever have. 그 다음에 뭘 먹어요? 그거. 그래서 it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이란 말 했으니까 뭐 again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뭐 again으로 마치게 되겠네요. 자, 요 문장으로 이제 끝이 났고, 이렇게 위기를 겪다가, 결국에 가서는 다시 또 만나는 게 되겠죠. 그죠?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인데요. 아주 유명한 영화니까 여러분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범 강사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센셜 라이딩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이제 8번째 영화로 넘어왔습니다. 28강이고요. 이번 강의는 Finding Nemo. 그래서 니모를 찾아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아이들 이 영화 보여주시면서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입니다. 니모는요. 지금 막 찾고 있어요. Finding Nemo. 니모를 지금 찾고 있는 영화예요. 보시면 계속 찾아요. 자, 첫 번째 대사입니다. 어린 물고기한테요, 이제 조금 나이 든 물고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널 힘들게 할 때,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이 저 물고기들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얘기죠, 그죠? 인생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대답은 그냥 헤엄쳐 이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린 물고기니까 열심히 헤엄쳐 이건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잘 안 했을 때 이 스트레스가 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물고기한테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정답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생이 널 힘들게 할 때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물론 이제 이거보다는 네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니? 요게 이제 주절이지만 앞에 나왔으니까요. 먼저 한번 해놓고 갈게요. 인생이 널 힘들게 할 때, 뭐뭐가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니까 뭐로 시작하나요?
그렇죠. when. 그죠? when. 그 다음에 뭐가 어쩔 때 인생이 힘들게 할 때 누구를 너를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인생이 힘들게 한다. 인생은 영어로 뭘까요? 인생 life.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인생이 힘들게 해요. 아, 이 힘들게 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네요. 그죠? 힘들게 하다. 아, 너 얼굴이 나를 힘들게 해. 막 이런 거죠. 힘들게 하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한 점 보세요. gets you down.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이 이상하죠. 그죠? 힘들다라는 말은 없는데요. down이라는 말이요. 내려가는 거잖아. 그죠? 이제 down. 다운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et은 뭐겠어요? 얻다라는 뜻도 있지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get angry. 그럼 뭐예요? get angry. 나는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원래 화가 안 났다가 화가 나게 바뀌는 건 우리가 get angry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get you down 그러면요. 당신을 변화시켜요. 어디로? down. 아래쪽으로. 그래서 get you down 하면은요. 당신을 힘들게 할 때, 다운되게 만들 때, 인생이,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et you down. I don't want to get you down. I don't want to get you down. 난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표현이 되고요. You always get me down. You always get me down. 나를 자꾸 아래로 끌어내려. 넌 항상 나를 힘들게 해. 됐죠? 그래서 when life gets you down, 인생이 당신을 힘들게 할 때 네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한마디로 뭐예요? 뭐게요? 아니면 알고 싶어예요. 이거는 너 알고 싶니? 이거죠, 그죠? 그죠? 대답을 보시면 알아요. 네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니? 그랬을 때, 알고 싶어. 아니, 알기 싫어.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물어본 거다? 너 알고 싶니? 너 원하니? 나 알기를 원하니? 요거겠죠, 그죠? 알고 싶니는 알기를 원하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고 싶니? 어떻게 가요? Do you wanna know? 그죠? Do you wanna know? want to로 쓰시는 게 좋지만 이제 뭐 여기서는 뭐 회화체이기 때문에 wanna로 바꿔 썼어요. 여러분들 want to로 쓰실 때는 글 쓰실 때는 want to로 쓰는 게 좀 낫습니다. 그래서 do you wanna know? 너 알고 싶니? 뭘 알고 싶어요? 네가 뭘 해야 하는지,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돼 있지만 영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죠. 너 알고 싶어? 뭔지 알고 싶어? 뭔지 알려줄까? 이거죠. 그래서 what. 그 다음에 네가 해야 하는지 뭐가 어쨌다고? 네가 해야 한다. 너가 해야 한다. You must do. You have to do. You 또 뭐 있어요? should do. 뭐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시죠. 그죠? 보니까 what you gotta do. 그죠? 여러분들 문어체에서는 must나 have to가 좀 더 낫지만요. 이것도 뭐 영화 대사니까요. gotta do. I gotta go. I gotta go. I have to go. I must go. I gotta go. 그러죠? 이 gotta라는 표현이 해야 한다는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you have gotta do. 요 have 빼셔도 괜찮아요. You gotta do. 요게 뭐뭐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니? 이렇게 해서 질문이 완성이 됐네요. 됐죠? 그냥 계속 헤엄쳐. 그냥 뭐예요? just. 계속 헤엄쳐라. 계속 뭐뭐 해라. 이 표현도요. 우리 Essential Writing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헤엄치는 거를 유지해라.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자, 그래서 유지해라. 그냥 유지해. 뭐예요? Just keep. 그냥 유지해. 그죠? 유지하려 그러면은 헤엄치는 거를 앞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어요? 유지하려면은 지금 하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keep swimming으로 끝나게 됩니다. keep ing라는 수거의 원리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예문 해봤어요. When life gets you down, do you wanna know what you gotta do? 그죠? 그러고 나서 just keep swimming 이란 답을 또 내려줬네요. 일단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더 열심히 해보는 게 1차적인 답일 것 같긴 해요. 그죠?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내가 이런 이미지를 바꾸려면 난 먼저 내 자신을 바꿔야만 해. 물고기는 먹이가 아니라 친구야. 이 이야기는요, 상어를 만났을 때 이 상어가
나 무서워하지 마 하면서 이 어린 물고기들을 속일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참 대사 하나하나가 이 명언이에요, 명언. 그죠? 내가 이런 이미지를 바꾸려면 상어니까 무서운 이미지 아니겠어요? 이런 이미지를 내가 바꾸려면 먼저 난 내 자신을 바꿔야 돼. 내 자신이 안 바뀌는데 이미지가 바뀔 리가 있나 이런 거죠. 이거 멋진 말이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멋있게 입어도 속마음이 안 바뀌면은 그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거든요. 그죠? 내가 이런 이미지를 바꾸려면 난 먼저 내 자신을 바꿔야만 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절이에요. 나는 바꿔야 돼. 뭐를? 내 자신을 먼저.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게 주절이지만 뭐 한글에서 먼저 나왔으니까 요거부터 해볼게요. 내가 이런 이미지를 바꾸려면 뭐뭐가 뭐뭐 하려면 뭐뭐가 뭐뭐 하다면 뭘로 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만일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죠. 그죠? 만일 내가 바꾸려 한다면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바꾸려면 뭐를 이미지를 이렇게 갈 건데 이런 이미지를 갈 건데 내가 바꾸려고 하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바꿀 것이다. I will change. 내가 바꾸려고 한다. I'm trying to change.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실 텐데요. 요거 하나 좀 잘 보세요. I am to change. 이런 거요. I am to change. I am changing 하면 뭐예요? 나는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죠. 그게 아니라 I am changing 대신에 ing 대신에 to change를 쓴 거예요. 난 지금 어떤 상태다? 이제 막 바꾸려고 하는 상태다. 내가 이제 막 바꾸려고 하는 상태라면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뭐 M2 그랬으니까 이걸 뭐 B2 용법이다 그래갖고 이제 독특하게 보는데요. 그냥 원어민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I am changing 하면 뭐예요? 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인 거고 I am to change 하면은 아직은 안 바꿨지만 앞으로 바꾸려고 하는 상태인 거고 됐죠? 아무튼 상어가 바꾸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I am to change. 요 표현 잘 알아두세요. 됐죠? 당황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M 다음에 어떻게 투부정사가 또 나오죠? M 다음엔 ing가 와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바꾸려고 한다면 뭘 바꿔요? 이런 이미지. 이 두 마디로 하면은요, 이미지 like this.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런을 like this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냥 this 이미지로 썼네요. 간단하게. If I am to change this image. 내가 이런 이미지를 바꾸려고 한다면, 나는 먼저 내 자신을 바꿔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뭐가 됐다고? 나는 바꿔야만 합니다. 나는 바꿔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must, 또 have to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죠? 그래서 나는 바꿔야만 해. I must first change로 써 있네요. 여러분 여기 must를 썼어요. 뭐 I gotta change 하셔도 되고요. I have to change 해도 되지만 여기 must라고 써놨네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first가 사이에 또 왔어요.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을 바꿔야만 해. 그래서요. 먼저라는 말을 여기다 먼저 썼네요. 먼저를 먼저 쓴 거예요. 왜 먼저 썼을까요? first라는 말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녀석이랑 같이 쓴 거예요. 먼저 바꿔야 돼. 먼저가 친한 애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니까 바꿔야 된다 사이에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먼저 바꿔야 돼. I must first change. 누굴 바꿔요? 내 자신을 그랬으니까요. myself. 되셨죠? 물론 이 first를 빼가지고요. 맨 앞으로 쓰셔도 돼요. First, I must change myself 하셔도 되고요. 맨 뒤로 빼가지고 I must change myself first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first가 아주 짧기 때문에 친한 녀석을 찾아서 막 가서 여기로 딱 들어간 거죠. first change로. 됐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글 쓰신 특징을 보시면 first를 거의 맨 뒤나 맨 앞에 쓰시는데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친한 녀석이랑 같이 쓴다는 거 요거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아무튼 나 바뀔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고요. 물고기는 먹이가 아니라 친구야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고기는 뭐예요? 먹이가 아니다. 그죠? 친구다. 물고기는 친구다. 먹이가 아니다. 이렇게 흘러가도 되고요. 물고기는 먹이가 아니고 친구야. 이렇게 흘러가도 돼요. 두 가지 다 되겠죠?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뭐가? 물고기. 물고기 영어로 뭐예요? fish. 됐죠? 그래서 fish are friends. 물고기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먹이가 아니다 그랬죠?
먹이에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뭐가 먹이가. 그래서 not food 이렇게 왔습니다. 먹이라 그래가지고 또 막 먹이는 또 뭘까 생각하셨는데 간단하게 food로 또 썼어요.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세요. 사람이나 물고기나 먹는 거는 food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fish는 선생님 물고기 단수로 써놨는데 왜 아가 왔나요? 그죠? 물고기는요 단복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a fish 물고기 한 마리는 a fish 여러 마리는요 그냥 fish fishes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니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제 이야기. 나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I am a 단기 기억 상실증. 이러시면 큰일 나요. 왜? 아무리 제가 깜빡깜빡해도 제가 어떤 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야 라고 나와 있어도요. 나는 가지고 있어. 이런 병을 갖고 있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I am으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I have로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단기 기억 상실증. 단기는 뭐예요? 짧은 기간. 그 다음에 기억은 기억. 아, 기억은 뭐더라? 그 다음에 상실은 뭐더라? 자, 이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 뭐 확인해 봅시다. Short term memory loss. 이 영어 단어였어요. 이 영어 단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게 단기 기억 상실증이에요. Short term, long term 그러죠. Short term, 짧은 기간, 단기간. Long term 그러면 장기간. 메모리는 기억이고요. loss가 loss. 여기 이제 손실이란 뜻이죠. lose의 명사형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 저같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요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로 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나는 거의 즉시 잊어버려. 한마디로 뭐 어쨌다고? 나는 즉시야? 이거 아니죠, 그죠? 나는 잊어버려. 나는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는 뭐예요? I forget.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잘 보세요. 거의 즉시가 남았으니까 뒤에다가 그냥 바로 거의 즉시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영어가 이런 게 좀 까다롭죠. 왜냐면 우리말에서는 잊어버린다는 거에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이것저것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이거저거. 이거저거를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와요. things. 뭐 번역하기도 애매하죠, 이런 거는.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힘들어요. I forget things. 뭐 남았어요? 거의 즉시. 그냥 바로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즉시는 뭐예요? 즉시. Right now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왔어요. Almost instantly. instantly란 말,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즉석 식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스턴트가 즉석의란 뜻이에요. 그냥 즉각적인. 그래서 부사로 instantly 해야 즉각적으로 요거죠. 거의 즉시. Almost instantly.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거의 즉시 잊어버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집안 유전이야. 요거는 유전이야. 그래서 야 여기 기름 보이지? 막 이거 우리 집안 유전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안 내력이야. 이러는 거죠. 그죠? 우리 집안 유전이야. 이거를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은 우리 집안 안에 흐르고 있어.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 강물이 흐를 때 뭘 쓰죠? run 쓰죠. 뛰어다니는 거 run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뛰어다녀 또는 흘러. 어디 안에? 우리 가족 안에. 그래서요, in my family.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재밌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어디 가셔갖고, 아, 나 머리숱이 없는데 이거 우리 집안 유전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It runs in my family. It is running in my family.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굳이 뭐 그거를 it's our family DNA 이러지 마시고요. 유전 나왔다 그래가지고 DNA 찾지 마시고요. It runs in my family.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번째로 가볼게요. 우리가 바다에 관해서 기억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뭐지?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서 바로 잊어버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에서 바다에 나가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중에 딱 한 가지 이건 네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기 기억 상실증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고서 돌아서 또 까먹었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네. 한마디로 뭐예요? 뭐예요? 이거죠. 뭐죠? 이거죠. 여기서 what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됐나요? 뭐예요? 뭐가 뭔데? 이게 궁금하죠? 아니 그 한 가지가 뭐냐고요. 여기 우리가 바다에 관해서 기억해야 하는 되게 긴 내용이지만 얘는 그 한 가지를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수식어라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그 한 가지가 뭐였죠? 그 한 가지 뭐죠? 이건 영어로 어떻게 가나요? 그 한 가지 the one thing. 그래서요. What is the one thing?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What is the one thing? 그 한 가지. 그래서 그 한 가지. 이렇게 뭐 우리말이랑 거의 유사해요. What is the one thing?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그러면 무슨 한 가지? 이게 또 궁금하겠죠? 무슨 한 가지? 우리가 바다에 관해서 기억해야 하는 그랬네요. 우리가 어쨌다고? 기억해야 한다. 뭐가 어쨌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기억하는으로 살짝 바꿔주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that. 사물이니까 which. 뭐 이런 거 써도 되고, 생략해버려도 상관없죠. 그죠? 생략했는지 썼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같네요. We have to remember.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써놓고 궁금한 거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랬으면은 무슨 한 가지지? 무슨 한 사람한테는 we have to remember. 우린 기억해야 돼. 라고만 써줘도 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구나 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that을 써주면 더 좋죠. 정확하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에 관해서 하나 딱 남았네요. 바다에 관해서 about the sea. 오케이. 좋은데 여기는요. about the ocean 하고 나왔네요. 뭐 sea는 바다고요. ocean 그러면 대양으로 알아두세요. 대양. 좀 넓은 바다죠. 그러니까 뭐 인천 앞바다는 좀 작잖아요. 그런 거 오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양은 적어도 태평양, 뭐 인도양 요즘 돼야 오션이라고 하니까 그 차이를 알아두세요. 큰 바다에 나갔을 때 위험이 많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 하고 막 설명해 주다가 나온 대화거든요. 그래서 about the ocean으로 들어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더 해볼게요. 제발 가지 말아줘. 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오랫동안 내 곁에 머문 적이 없었어. 요거는요, 주인공이 이렇게 가다가 또 친구를 하나 만나요. 그래갖고 이게 사귀다가 성격이 이상하거든. 그래갖고 떠나. 그래서 말리는 장면이에요. 제발 가지 말아줘. 날 떠나지 마. 전에 아무도 너처럼 이렇게 내 옆에 머물러 준 적이 없어. 나 왕따였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인데, 제발 가지 마. 일단 빌어야 돼. 뭐예요? 제발 영어로 뭐야? Please. 그죠? 가지 말아줘. 그 얘기는요, 뭘 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가지 마 이거예요. 줘 있다고 선생님 give 막 이러면 안 돼. 그죠? 가지 마. 뭐예요? Don't go. 그죠? 가지 마. 하지 마. Don't. 가지 마. 뭐야? Go. 하면 되는데, go away까지 썼네요. away는 저 멀리니까요. 이건 그냥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멀리 떠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누구를 버리고 떠날 때는 go away를 쓰는 게 낫겠죠. 그죠? Please don't go away. 제발 좀 멀리 떠나지 마. 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오랫동안 내 곁에 머문 적이 없었어. 자, 이 표현 뭐예요? 뭐 어쨌다고? 아무도 머문 적이 없었어.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원어민들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었어가 아니라 빵명이 머무른 적이 있어. 이렇게 간다 그랬죠. 빵명이 머물러 있어. 이거죠. 됐죠? 빵명이 머문 적이 있어. 이렇게 갑니다. 자, 빵명이 주어가 빵명이 영어로 뭐야? 빵명. No one. Nobody 해도 되죠? No one. 오가 겹치니까 이건 띄었었어요. No one으로. No one이 머문 적이 있다. 머문다라는 말은 우리가 stay로 알고 있고요. stay. 그죠? 머문 적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쓰면 되겠네요. 그죠? have stayed. no one이 요거는 단수니까 have보다는 has stayed.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봤더니 no one has ever stayed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stuck이라고 돼 있네요. stuck이 뭘까? stuck. 네, 여러분 stick이라는 동사 아시죠? stick. 우리가 스티커라는 말 쓰잖아요. 스티커. 네, 뭐야? 쩍쩍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stick이라는 말이 뭐 막대란 뜻도 있고 그러지만요. 쩍쩍 달라붙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no one has ever stuck. 그 얘기는 뭐야? 빵명이 들러붙은 적이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 머무는 정도면 stay를 썼겠죠. 그런데 절친은 어때요? 가는 데마다 끈적끈적 같이 쫓아다녀요. 그죠? 그건 야 들러붙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스틱이에요. 그래서 빵명이 들러붙은 적이 있어. has ever stuck. 이렇게 온 거죠. 누구랑 들러붙어야 돼요?
내 곁에니까 그냥 나에게 들러붙는 거죠. 나랑 같이 들러붙어 뭐가 될까요? 봤더니 with me로 왔네요. 그죠? 그래서 stuck with me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나랑 꼭 붙어 있는 거. 그 상태를 우리가 stuck with me. 이렇게 봐요. 아마 이 팝송 제목도 있을 거야. stuck with me. 됐죠? 그 다음에 뭐 남았죠? 전에는 하나 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 있는데요. 전에는이 짧으니까 before를 먼저 쓰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for so long 요걸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전에 그래서 before를 썼는데요. 얘가 짧으니까 얘를 먼저 쓰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랬는데 이거는 친한 애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이랑 친한 단어는 뭐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문 거죠. 그래서 stuck이란 말이랑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뒤로 보내면 너무 멀어요. 됐죠? before라는 말은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있었어 없었어 이런 거니까 사실은 before는 맨 앞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Before, no one has ever stuck with me for so long. 이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빵명이 들러붙은 적이 있어. 요 느낌을 한번 잘 살려서 문장 여러 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지금까지 Finding Nemo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화로 한번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ssential Writing 박기봉 강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 속 명대사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영화는요. 매트릭스. 매트릭스 아니고요. 침대 매트릭스가 아니라 매트릭스.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뭐 다들 아실 텐데요. 이 가상현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게 가짜다. 뭐 이런 이 주제의 영화였어요. 이 영화가 나온 이후로 사실은 많은 음모론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진짜로 이게 컴퓨터 가상현실로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첫 번째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이란 당신의 두뇌에 의해 해석된 전기 신호일 뿐이야. 충격이죠. 망치로 빵 한 대 맞을. 주인공 니오인데요. 미스터 앤더슨이기도 하고. 근데 이 주인공 남자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장면에 나온 대사입니다. 뭐가 뜻하는 거예요? 주어는 현실이란 요거고요. 서술어가 다죠. 당신의 두뇌에 의해서 해석된 전기 신호일 뿐이야. 그죠? 근데 좀 주어는 간단한데 서술어가 좀 길어요. 당신의 두뇌에 의해 해석된 전기 신호. 한마디로 뭐란 얘기예요? 현실은 전기 신호일 뿐이야.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전기 신호예요? 당신의 두뇌에 의하여 해석된 그랬지만 한마디로는 해석된 전기 신호고요. 해석된이란 말을 어떻게 만들까? 그 다음에 해석됐다 그랬으니까 뭐에 의해서 해석이 됐는지가 궁금하죠? 당신의 두뇌에 의해서. 정리되셨죠? 그죠?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실이란 현실이 영어로 뭘까요? 현실. 현실 그러면은요, 사실은 real. 아마 여러분들은 reality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명사는 reality예요. 그죠? 여기다가 ty를 붙여서 reality가 사실 명사인데요. 그냥 real, 요거를요, 그냥 real한 거,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현실적인 거. 이렇게 명사처럼 마치 표현을 한 거고요. 여러분이 글 쓰셨을 때 reality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됐죠? 그래서 real is, 그죠? 현실이라는 것은 뭐뭐다. 그 다음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전기 신호일 뿐이야. 그랬으니까 전기 신호일 뿐이다. 뭐뭐일 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only 같은 거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just라든지.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전기 신호 그랬는데 전기는 뭐예요? 전기. electricity. 그런데 전기적인 신호기 때문에 아마 electric 이런 건가? 아마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는 영어로 뭘까? 자, 궁금해 하시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real is 뭐란 얘기예요? simply. only나 just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simply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남이 써놓은 글을 이렇게 따라서 써보는 거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맨날 쓰는 표현 외에도요, 원어민들이 요런 내용은 요런 단어를 이용해서 요런 표현을 이용해서 쓰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아주 좋아요. simply라는 단어가 있었구나. 아, 단지. 그죠? only 대신에 simply를 앞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electrical이라고 써놨는데요. 아, 전기적인이란 말로 electric이란 말도 있어요. electric. 그것도 전기에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electrical이라고 또 나왔거든요. 사실 electric이라고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electrical signal 요거를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수거 단어처럼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전기 신호 그러면 electrical signal 됐죠? 신호라는 말도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인데 또 막상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단어였어요. 그죠? 우리가 저 교통 신호등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traffic signal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signal이란 단어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기 신호였어요? 해석된 또는 해석되는 이거죠. 해석하다라는 동사가 있을 거예요. 해석하다. 그런데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석당하는 거죠. 이 시그널 신호는 자기가 뭔가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당하는, 해석되는 요걸 어떻게 쓸까? 확인해 보세요. interpreted. 해석하다란 말이에요. interpret. 요 동사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ed를 붙여가지고요. pp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석당하는 또는 해석되는 이런 뜻이 되죠. 왜? 신호라 그랬으니까 무슨 신호, 무슨이 궁금하죠? 그러니까 당하다라는 수동태로 이렇게 딱 써놓으면, pp형으로 하나 써놓으면, 아, 해석되는이구나 라고 형용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해석되는 전기 신호다. 뭐에 의해서? 인간이 아니라 당신의 두뇌네요. 그죠? 당신의 두뇌에 의하여, 뭐뭐에 의하여니까 뭐가 오겠어요? by 써가지고 by your brai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당신의 brain, 두뇌는 brain입니다. 됐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가? real is 단지 뭐예요? simply electrical signal이에요. 그죠? 어떤 시그널이에요? interpreted 해석당하는 거구나. 해석되는 신호구나. 뭐에 의해서? by your brain.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전기 신호일 뿐이다. 이런 아주 놀라운 대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자, 두 번째.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차이점을 넌 어떻게 알 수 있지? 자,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꿈을 꿔보시면 실제로 보지 않았는데도 마치 보는 것 같고, 그렇죠? 꿈속에서 한 대 얻어맞으면 실제로 맞는 거 아니잖아요. 리얼 상태에서 맞는 게 아닌데도 아파요. 사람의 어떤 느끼는, 이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그냥 전기 신호고, 이 전기 신호는 꿈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면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차이점을 너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린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알 수 있으면 한번 알아봐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차이점을, 그 차이점을 넌 어떻게 할 수 있어? 요거죠. 너 알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요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한마디로 너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죠. 좀 더 줄이면 너 알 수 있니? 아니면 알 수 없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빨리 얘기해 봐봐. 어떻게 해? 그렇죠? 어떻게 해? 그래서 how부터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알 수 있지. 그래서 뭐 can you know?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how부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너는 알 수 있니? 어떻게는 썼으니까 너는 알 수 있니? 너는 알 수 있니? 요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 수 있다 그랬으니까 뭐 can you know 하셔도 되고요. 뭐 너 뭐 어떻게 아니? 그래서 뭐 do you know 해도 되고요. 뭐 다 괜찮은데요. 여기서 뭘로 나왔냐면은 how would you know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how can you, how will you 뭐 이거보다도 약간 과거형으로 이렇게 would를 써가지고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좀 점잖은 표현이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그래서 how would you know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알 수 있니 그랬으니까 how could you know 이렇게 가셔도 좋죠. 그래서 how would you know, how could you know 또는 how do you know 하셔도 되고요. how can you know 해도 되고 뭐 별 차이 없어요.
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how would you know? 너 어떻게 알 수 있어? 됐죠? 자, 뭘 알 수 있나요?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너무 길어요. 한마디로 뭘 알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차이점. 그냥 차이점이에요? 아니면 야, 너 그 차이점 알아? 이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점이라고 안 써놨는데도 우리는 그 차이점이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the difference라고 나온 거예요. 그 차이점 했으니까 뭐가 궁금해요? 무슨 차이점?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차이점이래요. 뭔가 A와 B 사이에 그랬으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between A and B 요거 쓰시면 되겠죠.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그래서 일단 between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꿈의 세계. 꿈의 세계는 뭐라고 할까요? Dream World 이러면 되죠. 뭐 World of Dream 해도 되지만 그죠? 그냥 우리말처럼 그냥 꿈 세계 그래서 Dream World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The Dream World. Between the Dream World. 그리고 현실 세계 Dream World의 반대니까 현실적인 세계니까 The Real World 하면 되겠네요. 여기 뭐가 들어온다? and가 들어와야죠. Between A and B 해서요. And the real world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How would you know? 너 어떻게 알 수 있어? 뭐를? The difference. 그 차이점을. 어떤 차이점? Between A and B. Between the dream world and the real world. 이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이런 대사가 나왔는데 이 대사는 누가 한 대사냐면요. 거기에 스미스 요원이라고 했어요. 스미스 요원.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인간을 다 가둬놨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인간이 자꾸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꾸 다른 지역으로 퍼져가. 그래서 지구가 막 오염되고 너희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이렇게 다 황폐화시키고 그랬잖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런 내용입니다. 스미스 요원이 한 내용이에요. 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좀 길지만 뭐다?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일단 주어 서술로 나누시고요. 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요거 주어지만은 한마디로는 뭐예요? 그렇죠. 그냥 방법 하시면 안 되고요. 유일한 방법이지. 딱 한 방법은 그죠? 어떤 방법이죠? 네가 살아남는 방법. 그냥 살아남는 방법 하시면 안 되죠. 뭐가 어쨌다고? 네가 살아남는다 있으니까 네가 살아남는 방법. 그래서 두 마디로 나뉠 거예요. 한마디로 유일한 방법, 두 마디로 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그랬죠.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는 거죠? 다른 지역이에요? 아니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퍼져나가는 거다.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이것도 두 마디로 나뉠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한마디로 유일한 방법. 그냥 유일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 유일한 방법일까요? 제 말에서 그 답이 나오죠. 그 유일한. 야 말이야. 그 방법은 말이야. 그 유일한 방법 해서 the only way예요. 그죠? 유일한이란 뜻으로 우리가 the only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왜 더가 붙느냐? 유일한 건 딱 그 녀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The only way. 됐죠? 그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 네가 살아남는다. 네가 생존한다. 생존하는, 살아남는 하고 또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또 대시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생략이 됐네요. 그죠? That you can survive. 이거죠. 대시 들어와서 you can survive.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를 살아남을 수 있는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또 했어요. 자, the only way 어떤 방법이에요? You can survive. 너가 살아남는 방법.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죠? 그 다음에 A는 B다라고 했으니까요. equal. 그래서 is가 하나 들어오겠네요. 자, is. 그 다음에 뭐예요? 한마디로 퍼져나가는 거다. 퍼져나가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퍼져나가는 거. 퍼져나가는 거. 빵이에요. 우리가 버터 같은 걸 이렇게 바를 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 확인해 보세요. To spread. spread죠. 예. 이게 빵을 이렇게, 버터를 얇게 펴서 바르는 거 있잖아요.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spread예요. spread가 퍼져나가다.
앞으로 퍼져나가는 거면 이제 to spread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으면요. spreading으로 바꿔줄 수 있죠. 요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퍼져나가요? 다른 지역으로. 다른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다른. 지역은 뭘까요? area 이런 거 좋죠. 지역, area. 다른 지역 뭐로 나오나요? to another area 왔네요. 우리가 다른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other를 많이 생각하세요. 맞죠? 그런데 다른 건데 그게 단수일 경우에는 another죠. 그러니까 원래는 another였어요. other의 o가 모음이니까 앞에 on이 붙은 거예요. 하나란 뜻이죠. 그러니까 another인데 이거 한 단어로 붙여서 anothe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to another area. 그래서 다른 한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only way, 어떤 방법이에요? You can survive. 그것이 뭐라고요? is to spread. 앞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어디로? to another area. 연결해서 시작. The only way you can survive is to spread to another area.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아. 좀 복잡한데 이 이야기가 이제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면 인간은 자기의 통제권을 다 상실해버리고 기계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통제권 대신에 기계의 말을 내가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봅시다. 굉장히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주어는 뭐죠? 주어는 나죠. 서술어, 동사는 좋아하지 않아요. 뭘 좋아하지 않아요? 목적어. 목적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 이게 다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상당히 좀 길었어요. 됐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주어 서술어는요. 난 좋아하지 않아. 난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한마디로 뭘 좋아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난 그거는 I don't like 생각. 이걸 이러면요. 저는 생각하기 싫어요. 난 생각 자체가 다 싫어. 그런 거고요. 여기서 뭐예요? 특정한 그런 생각은 난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생각이지만 그 생각 나 싫어해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없는 더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I don't like the idea. 나는 그 생각을 싫어해요. 다른 생각은 좋아. 그 생각은 싫어요. 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더 요거 주의하시고요. 한국 분들이 워낙 이 관사에 약하기 때문에 글을 써놓은 걸 보면 다 빠져요. 더가 빠지고 어가 빠지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I don't like the idea. 나는 그 생각을 싫어합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죠. 뭐 어쨌다고?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 난 못해. 뭐가 어쨌다고 또 들어있죠. 그럼 뭘로 또 바꿔준다? that으로 바꿔주겠죠. that 하나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내가 통제하지 못해요. 난 못해요. I can't. 그죠? 통제하다는 영어로 뭘까?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 I can't control이라고 안 쓰고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I'm not in control. 이런 표현으로 왔어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I can't control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I'm not in control. 내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I am in control. 내가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느냐면 I am in charge. 이렇게 얘기해요. charge라는 말 있죠? 그게 책임이거든요. I'm in charge. 그러면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 얘기는 in charge. charge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통제권자입니다. 내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I am in control. 내가 control, 통제 안에 있어요. 통제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control은 통제권에 가까운 거예요. 됐죠? I'm not in control. 나는 통제를 못해요. I am not이니까, 그죠? 통제를 못해요. 뭐의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뭐의 통제권이에요? 내 삶이라는 거죠. 나의 삶의 통제권. 그죠? 나의 삶의 통제권. 그래서
of my life.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I can't control my life 라고 쓰시는 것도 정답이에요. I can't control my life. 요거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고 좀 더 원어민에 가까운 글을 쓰시려면은 I can't control 요것만 하시지 말고 I'm not in control. 되셨나요?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나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뭘 안 좋아했더라? The idea. 그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That 일단 해놓고 뭐가 어쨌다고? I'm not in control of my life. My own life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내 자신의 삶. 그래서 my own life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여러분들 요거를요. 우리가 the idea 뒤에 나온 이 that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거는 동격의 that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관계대명사 아닌가요? 뒤에 주어동사 이렇게 있으면 명사 꾸며주고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죠? 이상하게도 이때 that은 우리가 동격의 that이라 그래요. 생각과 내가 내 삶을 컨트롤 못하는 게 같다 그래서. 근데 이런 설명이 사실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 못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지? 다른 말인데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동격의 that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은 참 좋은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똑같은 거예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무슨 궁금한 거대로 해석하세요라는 표시죠. 그죠? 그래서 나는 통제 못한다를 내가 통제 못한다는 생각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대시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관계대명사 that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관계대명사인지 이게 동격의 that인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여러분 쓰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됐나요? 자, 오늘은 매트릭스의 4가지 대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한번 영작을 해봤어요. 재밌죠? 자, 다음 시간에 10번째 대망의 마지막 영화 대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복습 많이 하시고 돌아오세요.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센셜 라이팅 박기봉 원사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30강으로 넘어왔고요. 이 영화 속 명대사 마지막 강의입니다. 10번째. 마지막 강의의 영예를 차지한 영화는요. 포레스트 검프예요. 포레스트 검프. 그 영화 대사 첫 번째.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포레스트 검프가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혼자 중얼중얼 거려요. 옆에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떠들어요. 그 중에 하나 나온 내용입니다. 엄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가 좀 지능이 낮으니까 엄마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성을 들여서 아이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삶은 초콜릿 박스랑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초콜릿 박스가 어떻게 삶이랑 똑같지? 보니까요. 뭘 얻게 될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초콜릿 박스 안에 초콜릿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냈는데, 야, 이거 무슨 맛이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모르는 재미가 있는 거죠. 맛이 없든 맛이 있든 간에, 어쨌든 초콜릿이니까 좋은 일이다. 뭐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뭐가 어떻단 얘기예요? 엄마는 항상 말했어. 요거죠, 그죠? 엄마는 말하셨다. 항상 말하셨어. 여러분, 항상이란 단어는 always잖아요. 친한 친구가 뭐예요? 항상 말했다. 그러니까 같이 쓰자. 그래서 my mother always said. 여기서 그냥 mama라고 그랬네요. mama. 그러니까 my mother라고 저 같으면 쓸 것 같은데 원문에는 mama라고 나 있어요. 엄마는 그러셨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mama always said. 되셨죠? 과거니까 said로 썼습니다. 자, mama always said. 뭐라고요? 삶은 초콜릿 박스와 같다. 요거죠. 또 문장이 들어있네요. 삶은 똑같아요. 뭐랑? 초콜릿 박스랑. 문장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that이 필요해요. 그죠? that은 그리고 생략될 수도 있죠. 생략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그래서 Mama always said. 그 다음에 삶은 초콜릿 박스와 같다. Life was like. 현재 시제면은 life is like. 그죠? Life is like인데 앞에 said가 쓰였잖아요. 옛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was로 써놨어요. 시제일치라고 부르는데 엄마가 말씀하신 것도 과거고요. 초콜릿 박스와 같다라고 그 말의 내용도 과거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과거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that이 생략이 됐죠.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셨어 그랬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듣는 사람이 라구라는 말을 알죠. 뭐라고. 그 라구를 굳이 안 써줘도 인생은 똑같아. 그래도 인생은 똑같다고 말씀하셨구나라고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래서 that을 생략한 거죠. 됐죠? 뭐와 똑같아요? 초콜릿 박스 그러면요. 초콜릿 박스라고 그냥 쓰셔도 좋은데 여기 또 나눴어요. 초콜릿이 아니라 일단 박스잖아요. 박스. 그래서 was like a box. 하나의 박스랑 똑같대요. 그렇죠? 무슨 박스예요? 초콜릿 박스. 초콜릿의 박스. 초콜릿으로 구성된 박스 뭐 이런 거겠죠. 뭐라고 해놨나요? of chocolates. 됐죠? 초콜릿에다가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쓴 것도 한번 잘 보세요. 그 안에 초콜릿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죠? 딸기 맛 초콜릿, 커피 맛 초콜릿. 그죠? 복수로 그걸 표현해 놓은 거죠. 여러 가지 초콜릿이라고 안 하고 그냥 chocolates. 이렇게만 해놔도. 됐죠? 다양한 초콜릿이 있는 박스와 같다라고 엄마는 말씀하셨어. 시작. Mom always said. 뭐라고요? Life was like. 똑같아요. 뭐처럼? A box of chocolates. 되셨죠? 뭘 얻게 될지 절대 알 수 없어. 자, 이런 거 이제 영어로 바꿀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뭘 얻게 될지 절대 알 수가 없어. 없거든. 선생님, 없거든은 뭐예요? 없다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없거든은 영어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요, 우리말에서 살짝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누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가 모른다는 얘기지. 또는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we 주어로 하셔도 되고요. we라고 하기보다는 원어민들은 주로 you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해요. 마치 너 얘기인 것처럼. 그래서 너는 절대 알 수 없어.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한국 분들한테 아마 우리는 알 수 없어 가는 게 아마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너는 절대 알 수 없어. 혹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겠네요. 그죠? 어떻게 나오나요? 봤더니 you never know 이렇게 왔네요. 여기 we never know라고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이런 비인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특정한 주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원어민들은 you를 좀 많이 써요. 오케이? 예. 그래서 you never know. 넌 절대 몰라. 됐죠? 뭘 몰라요? 뭘 얻게 될지. 일단 뭘 얻게 될지를 잘 들여다보시면 한마디로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what이 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얻게 될지. 그래서 얻게 될지를 영어로 쓰시면요. 간단히 줄여서 what to 얻다. 투부정사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what to 얻다. 얻다는 get이겠네요. get. 얻는 거니까. 그죠? what to get. 이렇게만 가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어 동사로 쓸 수도 있으니까 얻게 될 거다. 그죠? 그래서 will get. 요걸 쓰고 싶으시면 주어가 또 필요해요. 누가 얻어요? 당신이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what to get이라고 간단하게 쓸 수도 있지만 what you will get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will 대신에 여기는 뭘 쓴 거야? you are gonna get 이렇게 좀 구어체로 써놓은 건데요. you will get이랑 똑같은 말이죠. what you're gonna get 이렇게 무엇을 네가 얻을지. 됐죠? 줄이면 어떻게 돼요? what to get 이렇게 가셔도 틀린 건 아니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you never know. 넌 절대 몰라. what you're gonna get. 자,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대사는요. 난 똑똑한 남자는 아니지만 사랑이 뭔지는 알아. 이 포레스트 검프한테도요. 사랑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자기 친구 제니라는 친구인데요. 이 포레스트 검프 인생에는요. 여자는 제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니한테 아주 고백한 장면입니다. 네. 난 똑똑한 남자는 아니지만 사랑이 뭔지는 알아. 됐죠? 자, 난 똑똑한 남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되겠죠. 나는 아니에요. 똑똑한 남자가.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아 그랬지만 어떻게 가야 돼요? 나는 알아요. 그죠? 사랑을 알아요가 아니라 뭔지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난 똑똑한 남자는 아닙니다. 그럼 뭐겠어요? I'm not a handsome man. handsome은 아니죠. I'm not a smart man 하셔야죠. I'm not a smart man. I'm not. 난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A smart man이 아니에요. 똑똑하다란 말로요. 우리가 smart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
우리가 아니라 원어민들이 우리는 뭐 똑똑하다 그러면 뭐 brilliant, 그다음에 뭐 clever, 또 wise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원어민들은 이제 똑똑하다, 아, 얘가 좀 똑똑해 그러면요 smart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clever 이런 것도 많이 안 쓰고 smart. 그래서 smart man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좀 총기가 넘치고 똑똑하면요 그냥 smart man 하시면 돼요. He's smart. 걔 되게 똑똑해. 되게 지적이야. 뭐 다양하게 쓰여요. 그래서 smart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I'm not a smart man. 나는 똑똑한 남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버튼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아 그랬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어가 빠져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왜? 맨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또 안 써요. 우리말에서는. 난 똑똑한 남자는 아니지만 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이렇게 난을 두 번씩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말은. 근데 영어는 한단 말이에요. 왜? 주어가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나는 압니다. 그래서요. I know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지만은 사랑을 알아요 보다는 난 뭔지 안다고 이거죠. 난 뭔지 안다니까. 그래서 what부터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이다. 그래서 what love is 이렇게 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난 아니에요. I'm not. 뭐가 아니에요? A smart man이 아니에요. 그러나 but 나는 알아요. I know what love is. 됐죠? 그러니까 이 제니라는 친구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갖고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요. 집시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포레스트 검프의 마음에 대해서 야, 니까짓 게 무슨 사랑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폄하를 하거든요. 그때 한 말입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사랑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너는 바보도 아니면서 왜 사랑을 몰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달릴 수 있었어. 포레스트 검프 이야기예요. 그날 이후로 쭉 어디 갈 때는 난 달렸지. 자, 이 표현인데요. 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달릴 수 있었어.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달릴 수 있었어요. 나는 달릴 수 있다 하면 뭐예요? 나는 달릴 수 있다? I can run. 그렇죠? 달릴 수 있었다. 과거에 달릴 수 있었다 하면 뭐예요? I could run. 그죠? 과거로 가가지고 I could run. 난 달릴 수 있었어. 됐죠? 뭐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처럼 그러면 뭐예요? Like the wind 하면 끝나죠? Like the wind 하면 끝나는데 일단 like, 뭐뭐처럼이니까 like를 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거 그랬으니까 그냥 바람이 분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은 영어로 뭘까요? wind 아니죠. 바람은 the wind예요. wind 앞에는 반드시 더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the wind blows 불다까지 좀 비슷하죠, 그죠? 불다 blow, 불다 blow, 부는 거. 그래서 the wind blows 바람이 붑니다처럼. 비록 like가 왔지만 뭐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랬지만 바람이 분다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되셨나요? The wind blow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I could run like the wind. 거기에서 바람처럼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처럼 like the wind blows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이후로 쭉 그날이 있었죠, 그죠? 그날 그 사건이 있었는데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못 뛰던 친구가. 그날 이후로 쭉 어디 갈 때 나는 달렸어. 어디만 가면은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계속 뛰어다녀요. 체력은 좋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쭉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그날 이후로 쭉. 여러분 그날은 뭐예요? 그날 the day 하셔도 되고요. that day 하셔도 되죠. 그죠? 그 남자는 the man 하셔도 되고 that man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the day, that day. 이후로 요거는요. 이후로는 뭐 since 같은 것도 좋은데 그날로부터 그래갖고 우리가 많이 알는 단어죠. from the day, from that day.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그래서 from the day, from that day. 그날로부터. 그 다음에 쭉이란 표현이 있죠. 쭉. 계속이란 표현 뭐 있었어요? 간단한 거 있었는데 뭐였어요? From that day on 이런 거 있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쭉 하면 뭐야? 지금부터 쭉. From now on. 그러니까 from now on만 외우고 계시지 마시고 now 대신에 from that day on 이런 표현도 알아두셔야죠. 내일부터 쭉 하면 뭐예요? 내일부터 쭉.
from tomorrow on. 그죠? 오늘부터 쭉 from today on. 지금부터 쭉 from now 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rom that day on. 그날로부터 쭉. 내가 어디 갈 때는 난 달렸어. 그래서 뭐 난 달렸어로 갈 수도 있는데요. 얘를 먼저 썼어요. 원문에서. 그래서 그거부터 볼게요. 내가 어딘가 갈 때는, 자,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 내가 간다. 그죠? 내가 간다. 그 다음에 때니까 when 같은 거 괜찮죠? when. 내가 어디 갈 때는 when I go.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if I was going. 이렇게 나왔네요. if I was going. when 대신에 if를 썼어요. if가 when 대신에 쓸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똑같은 거죠. 배가 고플 때 우리는 식당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가 식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if하고 when하고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when I was ever going 하셔도 괜찮고요. if I was ever going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는 내가 어디 갈 때 그래서 if I go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옛날 얘기였으니까 그죠? 과거로 was ever going 이렇게 써놨네요. 진행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민들은 단순 시제, 단순한 현재나 과거보다도 진행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I will study 이거보다도요. I will be studying 이런 걸 좀 더 많이 쓰고 뜻은 별 차이 없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고 있었을 때 이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디 가려면 뭐 갈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더 낫겠다. 되셨나요? ever 또 하나 또 이 감초처럼 또 껴있네요. once in a lifetime. 언제라도 한 번, 인생에서 한 번 어디 갈 때면 나는 달리고 있었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나는 달리고 있었어. 뭐예요? I was, somewhere가 나와야겠네요. 그죠? 어딘가. 그래서 I was going somewhere. 이거 하고가 넘어가야죠. 어딘가에 갈 때는 I was running. 이렇게 마치게 되겠네요. 됐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when하고 if가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더라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 갈 때 나 달려갔었어. 요 이야기를 왜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지 요거를 느낌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추억하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의 과거의 한 기억의 한 장면을 묘사하듯이. 그죠? 그래서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구나. 그죠? 요런 것들이 이 시제의 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한 부분이죠. 이 시제를 조금 더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런 의미로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죠? 네 번째. 이거 좀 독특한데요. 대통령을 방문하면 제일 좋은 건 음식이었어요. 요건데요. 이 포레스트 검프가 어쩌다가 또 전쟁터에도 가요. 이 월남전 참전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뭐 사람들 많이 구해가지고 상도 받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러 이 미국의 화이트하우스에 가게 됩니다. 갔다 오고 나서 하는 말인데 대통령 만났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아니 어떻게 대통령까지 만났어요? 막 부러워하니까 대통령을 만났더니 제일 좋았던 건 음식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좋았다. 일단 대통령을 방문하면 제일 좋은 건 음식이었어요. 그랬는데 한마디로 뭐가? 제일 좋은 거 이거죠. 최고. 제일 좋은 거 영어로 뭐예요? 제일 좋은 거. The best thing. 그죠? 최고. 이거예요. 일단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말로 그냥 대통령을 방문하면 제일 좋은 거 이래서 대통령을 방문한다. 내가 대통령을 방문한다. 그래서 that I visit the president 뭐 이렇게 가실 수도 있죠.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The best thing that I visit the president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근데 요거를 원어민들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when을 안 쓰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The best thing about visiting 이렇게 가요. 방문하는 것에 관하여 최고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어민적인 표현이니까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두시는 게 좋죠. 됐죠? 그래서 visiting 방문하는 거에 있어서 방문하는 거에 관하여 최고는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누굴 방문하나요? 대통령. 대통령은 영어로 뭘까요? The president. The president. 그죠? 대통령 앞에는 더가 왜 붙나요, 선생님? 대통령 그냥 president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되게 많잖아요. 멕시코 대통령도 있고 미국 대통령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the president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the president 요거 붙이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닉슨 대통령이란 말을 할 때는 the president 닉슨이라고 잘 안 하고요. 더를 떼고 또 이야기해요. 그냥 president 닉슨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뭐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말하는 대통령은 호칭이잖아요. 그 호칭은 무관사로 쓰죠. 이해되세요? 닉슨 대통령은요, President 닉슨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왜 더가 붙었어요? 여러 대통령 중에 우리가 그 대통령 딱 한 사람을 찍기 위해서 The President를 한 거죠. 되셨죠? 그래서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에 관하여 최고는 이렇게 영어 원어민들은 표현한다. 요거를 좀 잘 눈여겨봐두세요. 그 다음에 best thing이 뭐예요? 최고는 음식이었어요. 그랬으니까요. 과거 얘기잖아요. 과거니까 비동사가 역시 과거로 와서 was로 와야 되는데 여기 또 is로 왔네요. 그죠? 요것도 옛날 얘기니까 was로 쓰셔도 충분히 되지만 그냥 지금 내 생각엔 그렇다. 그러면 또 is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되시죠? 그 다음에 음식이다 그래서 the food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겠네요. 그 음식이었어요. 거기 그 만찬장에서 먹었던 그 음식. 그래서 the food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요. 이 문장은요. 우리말이랑 조금 연결하기가 좀 어색하죠. 모든 영어 문장을 우리가 직역으로 번역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원어민적인 생각을 조금 우리가 더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그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우리가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되셨나요? 네 번째까지 해봤고요. 그 이후에 포레스트 검프가 어떤 이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는 영화 속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하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화는요, 우리가 총 10편을 살펴봤는데요. 영화를 보시는 거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요. 또 가급적이면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를 보세요. 프랑스어나 뭐 중국어보다도. 왜냐하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화 보는 것도 다 공부예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서 청취도 늘리시고 이렇게 영화 대사를 내가 글로도 쓸 수 있구나 훈련하시는 거 정말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요 31강에서 새로운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